선배님,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잡을게. 이 물속에 진짜 개가 있네. 나도 잡을게. 맛있네, 샤샤. 나한테 은하 좀 그려줄래? 그게 뭐야? 은하 말이야, 좋은 거야. 이게 뭐야? 안 돼, 꼬마야. 큰일 날 거야. 샤샤, 너 정말 대단해. 좀 더 그려줄 수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샤샤의 손이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멍청한 제자. 아직도 잘못을 모르다니. 스승님, 스승님, 참으로 큰 죄를 지었구나. 역시 한 발 늦었구나. 삼독과 유욕은 수선에서 절대 금기다.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은 전부 잊어버렸구나. 스승님, 다시는 감히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감히 그러지 않겠습니다. 3년치 수련을 박탈하고 반성 절벽에서 3일간 벽을 마주하고 반성하라. 명령 없이는 절대 나오지 마라. 스승님, 샤샤야,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지금 당장 짐을 챙겨라. 산에서 내려갈 준비를 해라. 스승님, 제발요. 샤샤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샤샤는 앞으로 절대 함부로 낙서하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하계에 내려오신 후로 샤샤에게는 스승님밖에 없어요. 샤샤, 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전례 없는 시련에 직면하게 된 거야. 뭐라고요? 너와 아버지는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사이니 수련이 한쪽에서 손상되면 다른 쪽도 함께 손상되는 법이야. 지금 내가 잘못을 저지르니 아버지의 재앙이 급격히 커졌단다. 이번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생사의 위기가 될 것이다. 무슨 아버지가 죽다니? 이번에 만약 그가 속세에서 어떤 이유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더 이상 천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예요. 스승님, 샤샤는 아빠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제발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지금으로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샤샤, 내가 한 짓은 내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니? 종소리를 멈출 수 있는 건 종을 울린 사람뿐이에요. 내가 자초한 업보는 내가 직접 풀어야 해요. 다만 세상에 내려온 후에는 내 법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야. 이 공덕부를 이용해 공덕을 쌓으면 약간의 법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저를 기다려 주세요. 샤샤의 잘못은 샤샤가 반드시 직접 만회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품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산수수목화 한 점만 해도 만으로도 수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아버지의 그림은 천정에서만 사람들이 탐내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안달이 나 있군요. 이봐 아가씨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이 심가문의 조상심주? 그야말로 오문문의 화센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스승님께서 선행을 베풀어 과오를 만회하라고 하셨어. 여기에는 아빠의 그림만 있을 뿐 아빠 본인은 없단다. 아빠 정말 보고 싶어요. 아빠, 그림이 정말 예쁜데 왜 찢어버리셨어요? 예전에는 인간 세상의 온갖 풍경을 다 보셨으니 영감이 끊이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니 오히려 붓끝에 생기가 없어졌어요. 장인 정신만 가득해 예전 그 느낌을 더는 그려낼 수 없네요. 그런데 그 옛날 신선들은 줄을 서서 아빠의 그림을 원하잖아요. 그건 아빠가 그림을 잘 그리신다는 뜻이잖아요. 넌 아직 어리니까 그림을 잘 못 이해하겠지. 엄마야, 엄마가 또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내 엄마의 영혼을 고쳐야 해. 마지막 시련 하나만 남았어. 이제 세상에 내려갈 때가 됐어. 안 돼, 샤샤는 아빠가 가시는 걸 원치 않아. 아빠가 가실 때마다 샤샤랑 놀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샤샤, 내 엄마의 영혼을 고쳐야 해. 아빠는 7번의 시련을 겪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샤샤가 매번 이 오페를 보며 엄마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얼마나 재미없겠니? 그렇지? 엄마, 아빠를 설득해서 아빠가 하하와 좀 더 함께 있어주게 해줄래? 샤샤, 아빠가 떠나는 동안 넌 백학선홍 곁에서 수행해. 착하게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줄래? 샤샤가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샤샤가 아빠가 보고 싶으면 아빠가 그린 그림을 보면 돼. 아빠가 약속할게. 이번이 아빠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내려와 시련을 겪는 거야. 아빠가 돌아오면 아빠는 마치 천하무적의 영웅처럼 하늘에서 내려올 거야. 엄마를 데리고 와서 샤샤 곁에 있어줄게. 알겠지? 다 샤샤 탓이야. 아빠가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어. 아빠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랑 놀기로 약속했잖아요. 호스트가 선행을 한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공덕지 아이브점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세요. 공덕치 앞점 회복. 그럼 이제 마법 힘이 생긴 거잖아.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사실이었군요. 누군가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누군가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와, 빨리 봐요. 누군가 건물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샤샤가 구하러 왔어요. 이번 경매품의 가치는 매우 귀중해서 막상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니 제가 직접 지켜봐야 해요. 유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게다가 아빠 몸 상태로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힘들잖아요. 얌전히 기다리세요. 유비서가 분명 정씨의 그림을 전시관으로 보내줄 거예요. 유비서가 벌써 7시간 동안 저에게 연락이 없네요. 아마도 이미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내가 당신과 약혼하고 당신 집안인 심가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건 바로 그 그림을 위해서였어요. 10여 개나 되는 가치를 지닌 거래니까요. 제 계획을 망치지 마세요. 당장은 그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데려다 줄게. 가서 좀 쉬어. 기사님 아래층에서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그분이 널 해치려 한다. 어디서 나타난 꼬마야? 얘야, 이건 너무 위험해. 빨리 내려와. 찌글게 찍찍찍찍찍찍. 숙주가 선행을 했으니 공덕지 10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심주와 10여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언제 딸이 생겼지? 얘야, 헛소리하지 마.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딸이 어디 있겠어? 아가씨 말해두는데 헛소리 하지 마. 난 그의 약혼녀야. 우리 둘 사이엔 애가 아예 없단 말이야. 너는 아빠의 약혼녀가 아니야. 넌 나쁜 여자야. 뭐라고? 방금 아빠를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건 바로 너야. 바로 너. 어른이면서 어린애랑 왜 다투는 거야? 난 그냥 그 애한테 한번 혼내주고 싶었을 뿐이야. 아빠, 전 거짓말 안 했어요. 방금 그 애가 진짜로 아빠를 밀려고 했어요. 자, 이거 위험하잖아. 빨리 내려와. 하지만 아빠는 내 아빠잖아요. 야, 그 애를 아래로 데려가줘. 아빠, 날 버리지 마. 아빠. 어린 나이에 연기를 이렇게 잘하다니 무슨 속셈이야. 아빠는 너무 순진하셔서 분명 나쁜 여자에게 당하실 거야. 내가 아빠를 지켜야 해. 난 내 말 따위 안 들어. 나쁜 놈. 어차피 그 병약한 녀석은 몇 달도 못 살 테니까 지금 가서 아부라도 해봐. 그가 너한테 무슨 이득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하니? 창고에서 심주를 처리해버리고 그림을 바로 해외로 운반해버리자. 어차피 그 녀석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죽을 운명이야. 아빠, 샤샤를 버리지 마세요.
꼬마야, 넌 도대체 누구니? 어떻게 알았어? 방금 그 아줌마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걸. 샤샤가 직접 봤어요. 샤샤가 그 나쁜 여자가 아빠를 위층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제가 시간을 되돌려서 아빠를 구한 거예요. 꼬마야,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샤샤가 거짓말을 하자마자 코가 천장까지 솟아올랐어요. 아빠가 샤샤한테 가르쳐준 대나무 그림. 샤샤, 이제 그릴 줄 알아요? 정말이야?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아빠가 말했잖아요. 샤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천장까지 솟아오른다고. 아빠 보세요. 샤샤의 코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무슨 일이야? 머리가 또 아파요. 설마 병세가 다시 심해진 건가? 아빠 왜 그래요? 또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얘야, 아저씨는 너를 돌볼 시간이 없으니 빨리 집에 가렴. 삼촌이 할 일이 있나 봐. 나를 8번 창고까지 데려다 줘. 서둘러. 아니야. 샤샤는 분명히 아빠를 구했는데 왜 아빠는 여전히 위독한 거야? 설마 아빠는 가시면 안 돼요. 죽으실 거예요. 어느 집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어. 아쉽게도 이 몸으로는 이번 생에 친족을 만날 일은 없겠구나. 어떡하지? 아빠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고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없네요. 빨리 차에 타. 방금 삼도련님이 위험하다고 했잖아, 진짜야? 셋째, 도련님. 아빠예요. 그분께는 딸이 없는데 분명 사람을 착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내가 꼭 막을게. 왠지 이 아줌마가 낯익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언니, 누구세요? 저는 삼도련님의 비서예요. 제 이름은 운열이에요. 잘 앉아 계세요. 큰일 났어요. 총소리가 들리네요. 셋째 도련님이 위험해요. 안 돼. 지금이 바로 생사의 기로야. 다 샤샤 탓이야. 샤샤, 꼭 아빠를 구해줘. 셋째 도련님. 너희들은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나? 이제 시대가 변했어. 이젠 더 이상 난투를 벌일 때가 아니에요. 역시 내 약혼자답네요. 실력이 꽤 있군요. 내가 그랬구나. 그 아이의 말을 믿을 걸 그랬어. 역시 너는 속셈이 있었구나. 이 그림의 가치는 12억이야. 내가 심가문에 들어간 건 바로 이걸 손에 넣기 위해서였어. 아니면 내가 억울함을 참으면서까지. 너 같은 병약한 놈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이나 하려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 그림을 해외로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럼 오늘 내가 왜 죽는지 확실히 알게 해주마.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 않았어? 내 손에 든 이 알약은 바로 과학기술의 산물인데 사람의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해. 오늘 도대체 누가 누구를 가다먹을지 한번 보자. 아빠가 도와주러 왔어.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윈녀, 어서 그녀를 데리고 가라. 셋째 도련님, 제가 절대 당신에게 해가 닿지 않게 할게요. 역시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그 아이는 내 아이겠지. 이럴 수가, 심주. 여기서 헛소리 좀 그만해. 아빠, 지금 제 공덕이 채점이나 돼서 이것저것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소환단을 먹었으니 장을 깨끗이 하는 차 한 잔만 마시면 한 잔이면 약효가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 찻잔 방금 내가 그린 거 아니었어? 어떻게 진짜가 된 거야? 역시 진품이구나. 그림을 되찾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심가 세 아들 중에서 내가 제일 무능하구나. 그림을 되찾았다고 해서 심 할아버지께서 내게 유산을 더 많이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하니? 너와 나의 약혼은 이미 파기되었으니 앞으로 내 일은 신경 쓰지 마. 나와 결혼했다면 유산을 다툴 자격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 너는 목숨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상하네. 그 나쁜 여자는 분명히 항복했는데 어째서 아버지는 여전히 위독하신 거지? 셋째 도련님, 아버지. 아빠! 기억났어요. 전부 다 기억났어요. 샤샤, 넌 왜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샤샤가 아빠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빠. 제발 저를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사람은 임종 직전에 예전 일들을 많이 떠올리게 마련이에요. 아쉽게도 아빠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네요. 아빠, 제발 죽지 마세요. 다하아가 나쁜 짓을 해서 그래요. 샤샤는 이제 절대 함부로 낙서하지 않을게요. 도련님, 그 그림은 무사히 전시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보며 들여보냈습니다. 그거면 다행이네요. 언니, 셋째 도련님, 이번 생에는 인연이 없었지만 다음 생에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건 제 자신의 업보일 뿐 제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샤샤, 아빠가 죽지 않게 해줘. 샤샤, 아빠가 죽지 않게 해줘. 샤샤가 아빠가 보고 싶으면 아빠가 그린 그림을 보면 돼. 삼촌, 그 약을 벌써 1000년이나 다리고 계신데 다 다렸나요? 삼촌 어서 정신 차려요, 삼촌. 아가씨 재촉하지 마세요. 노인은 화선이 그린 그림 속 인물입니다. 이 약은 화선 한 사람만을 구할 수 있어. 내가 그의 딸이라 해도 말이야. 이 약을 마시는 건 절대 불가능해.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바로 화선님을 구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셋째 도련님, 할아버지, 저에게 봄빛 가득한 정원 그림을 그려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생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언니, 어서 아버지를 일으켜주세요. 뭘 하려는 거야? 어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셋째 동생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큰형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셋째 동생 장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유골함도 하나 준비하지 못했네. 그냥 묻어버릴까? 말도 안 돼. 할아버지는 아직 안 돌아가셨어. 아버지, 이 어린 아가씨. 너는 그분과 무슨 사이니? 빨리 나가. 셋째 형의 장례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어. 너희들은 나가라. 보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셋째도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장례식을 치르는 걸 막고 있잖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아니야. 셋째 도련님이 방금 전까지 나랑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죽을 리가 없어. 아버지는 안 죽으실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우리 아버지한테 저주하지 마세요. 어디서 온 길 잃은 꼬마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하라고 부인이 말씀하셨어. 셋째 도련님의 일은 제가 책임질 테니 아이한테 심하게 굴지 마세요. 이 심가 하인 놈아, 셋째 도련님이 너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자기가 심가 사람인 줄 아는구나. 언니, 주 도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련님을 모신 지 10년이나 됐습니다. 제발 제가 그분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와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무슨 헛소리야. 걔는 심가 사람인데 장례는 우리 심가 사람들이 책임질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저 꼬마도 입만 열면 아빠라고만 하네. 뭐든 쓰레기 같은 놈들이 우리 심씨 집안으로 몰려드는군. 둘째야, 그 애도 잡아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하라. 왜 아이한테 으르렁대냐. 난 아직 안 죽었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방금 내 심장 뛰는 게 분명히 보였는데 정말 다행이야. 보아하니 삼촌의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 아버지의 생사 위기가 풀렸군요. 저 사람들은 내 부하들이야. 감히 그들 중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한 명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저렇게 병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며칠이나 더 살 수 있겠어? 그래? 하지만 난 지금 기운이 넘치고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할아버지, 이제 곧 할머니 곁으로 갈 거예요.
무엇을 선물로 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게 뭐 어렵겠어? 그 할머니의 허리 통증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 좋은 걸 하나 줄게. 허리를 두드리면 100번 두드리면 100번 효과가 있는 거야. 좋아, 좋아. 어이 아들아, 내가 아이를 입양했다고 하던데 언제 일인가? 마침 샤샤를 데리고 오려던 참이었는데 이리 와 샤샤.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아이를 입양하려면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 아이 때문에 유씨 집안과의 약혼까지 파기됐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엄마, 그 유청아라는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애초에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잖아. 이 약혼은 안 하는 게 낫겠어. 너 알잖아. 내가 너를 위해 이 유씨 집안과의 약혼 이야기를 하려고. 내 엄마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고 있니? 할머니, 허리가 안 좋으신가요? 넌 도대체 누구네 애야? 삼촌이 데려다 줄게. 내 엄마 아빠한테 가봐. 그분이 바로 내 아빠야. 샤샤는 아빠의 보물 같은 아이야. 할머니는 아빠의 가족이니 나도 할머니의 가족이에요. 뭐라고요? 셋째야, 혹시 사기꾼을 만난 건 아니지?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사기를 치게 하더라고요. 부자 곁에 붙어 사는 일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샤샤를 입양했으니 샤샤는 심 가문 사람이고 제 친딸이에요. 차라리 손녀가 할머니께 효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샤샤, 할머니 허리 좀 주물러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내 허리가 아파. 몇 년째 알아온 병인데 샹샹이 한 번만 두드리면 나을 거야. 더프, 차를 준비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줘. 네, 엄마. 샤샤는 허리 주무르는 법을 알아요. 샤샤가 지금 바로 할머니 허리를 주무르러 갈게요. 야, 이걸로 우리 엄마 허리를 때리다니. 무슨 속셈이야. 가가, 우리 엄마는 지금 너 보는 게 제일 싫어. 그만해. 샤샤는 내 딸이야. 누가 감히 내 딸을 건드리면 안 돼. 이 아이, 호스트가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공덕치가 1 증가했습니다. 어린 소녀. 방금처럼 다시 두드려봐. 할머니가 좀 알아볼게. 할머니, 기분 좋으세요? 자, 이거 다시 두드려봐. 정말 좋네요. 계속 두드리기만 하면 공덕이 계속 쌓일 거예요. 얘야, 천천히 두드려라. 엄마, 이 아이 이름은 샤샤예요. 자, 샤샤야, 착하게 할머니를 위해 계속 두드려줘. 우리 아가씨. 샤샤는 피곤한 것도 안 무서워. 할머니를 위해 1000번이나 두드릴 거야. 알겠어. 셋째는 정말로 어린 소녀를 입양해 오면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 그러면 유산을 자기한테 나눠줄 거라고. 먹고 먹는 것만 알잖아. 저 애가 돌아와서 내랑 유산을 다투게 될 거야, 알겠니? 나한테 줘. 난 먹을 거야. 비켜. 큰일 났다. 그건 아빠가 가장 아끼시던 꽃병인데 이번엔 큰일 냈구나. 형 뭘 그렇게 겁먹어. 누가 꽃병을 깨뜨렸는데. 아무도 못 봤잖아. 그 말도 맞네. 이 꽃병을 작은 용이 깨뜨렸을 수도 있잖아. 그거지 꼬마가 깨뜨린 건 아닐까요? 네, 꽃병인데. 샤워롱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끄러운데 이제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내 꽃병을 깨버렸어. 셋째 당장 나와. 나와. 이 꼬마 소녀는 셋째가 다른 지역에서 입양해 온 건데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지 모르겠네. 아마도 거지 소녀일 거야. 맞아, 아빠. 꽃병 하나일 뿐인데 이거지 꼬마가. 그 애도 그게 뭔지 잘 모를 텐데. 화 좀 가라앉히세요. 그냥 꽃병 하나일 뿐이잖아요. 이 꽃병은 내 전우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야.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설명하라는 거야? 셋째도 좋은 뜻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나 집안이 썰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이를 데려와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던 거겠지. 침침하다니. 제 생각엔 그 녀석은 이 늙은이가 땅에 묻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놈들. 정말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네. 할아버지, 셋째가 입양한 딸을 데려왔어요. 자, 샤샤.
할아버지께 인사해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바로 이 말 썩꾸러기야. 내 꽃병을 깨버렸어. 샤샤는 우리 집에 막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꽃병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들으니 이 꼬마가 예전에 거지였대. 할아버지는 정말 눈치가 없으시네. 무슨 사람이나 집으로 데려오시네. 아빠, 샤샤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내 딸이야.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샤샤가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방금 그녀가 제 등을 주물러줬어요. 보세요. 이제 제가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당신까지 그녀 편을 드시다니. 보니까 너희 가족은 하나같이 내가 늙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이 애를 쫓아내라. 다시는 우리 심가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라. 가주님, 꽃병을 깨뜨린 건 샤샤가 아니야.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꽃병을 깨뜨린 건 어린 도련님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화병은 내가 깨뜨린 게 아니야. 심샤오롱 이 무능한 녀석 이 평생은 기대할 게 없겠군. 형을 돕는 것만이라도 이 어린 아가씨를 쫓아내기만 하면 앞으로 모든 가사는 분명 내 것이 될 거야. 윈녀은 심 가문에 들어와 하인으로 지낸 지 꽤 오래되었고 게다가 셋째와도 아주 친한 사이야. 게다가 셋째 아들은 이유도 모르게 딸을 입양했어. 이 딸에 대해 말하자면 별다른 배경은 없는데 어쨌든 난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나랑 셋째 도련님은 아무 관계도 없어. 하인의 말을 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겠어. 둘째 형,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이건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야. 증거를 대봐. 그녀가 꽃병을 샤오롱이 깨뜨렸다고 했는데 증거라도 있나? 내가 직접 봤어. 다들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우리 심가는 난민 수용소가 아니야. 오늘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을지, 내일은 몇 명이나 데려올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 아이고, 그냥 꽃병 하나 문제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야 하냐. 할아버지는 널 원치 않으시지만 할머니 허리 좀 주물러드려. 할아버지, 아빠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샤샤를 쫓아내시더라도 샤샤는 그 꽃병을 고쳐야 해요. 어린 나이에 거짓말도 대본 없이 지어내네. 고친다니 도대체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야. 셋째야, 내가 여자애만 보면 괴로워하는 거 알아,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거짓말만 줄줄 늘어놓는 이런 꼬마를 입양할 필요는 없잖아. 샤샤, 가자. 할아버지의 고집은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내게 줄게. 맛있는 거 만들어 오렴. 가가 심가에 나 혼자만 남으면 돼. 어차피 너희 가족은 다 나를 못마땅해 하니까. 아이고, 이 고집센 할아버지. 도대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말해봐. 왜 아이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하는 거야?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화내시면 허리가 아파요. 이 아이 참 착하네. 아이고, 할아버지는 너를 안 원하시지만 할머니는 원해. 이제부터야. 누가 다시 샤샤를 쫓아내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반대할 거예요. 가주님, 윈야, 주인님 만약 꼭 한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면 샤샤는 쫓아내지 마세요. 저를 쫓아내세요. 윈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셋째 도련님은 줄곧 몸이 허약하셨잖아요. 샤샤를 만난 뒤에야 비로소 기운을 되찾으셨잖아요. 샤샤는 바로 당신의 행운의 상징이에요. 꼭 떠나야 한다면 저만 떠나게 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언니는 아빠를 잘 챙겨주시는데 샤샤는 언니가 떠나길 원하지 않아. 샤샤, 말 잘 들어. 언니가 떠난 뒤에는 아빠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거 알지? 언니, 샤샤가 할아버지 꽃병을 고쳐드릴 테니까 그럼 언니는 가지 않아도 돼. 샤샤, 할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 계셔. 우리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알겠지? 잠깐만. 이 아이가 이 꽃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린애 치고는 참 뻔뻔하네. 내가 이 꽃병을 어떻게 고칠지 한번 지켜보겠어. 만약 못 고치면, 그리고 그 아이도 둘 다 심 가문을 떠나야 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야. 왜 아이를 곤란하게 하는 거야? 이 꽃병 좀 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잖아. 전문 수리공을 불러도 고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잖아. 하지만 그녀가 직접 말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놓네요. 알았어, 샤샤. 지금 바로 할아버지 꽃병을 고쳐드릴게. 똑같이 하나만 그리면 진짜가 될 거야. 그렇지? 지금 쌓은 공덕이면 이미 충분할 텐데. 정말 풀로 붙이려는 건가? 오늘 이 꼬마 아가씨는 분명 쫓겨날 거야. 내 그 쓸모없는 아들도 쫓아내버릴 거야. 심 가문의 모든 건 다 내 거야. 아이고 샤샤, 유리 조심해. 손에 찔리지 않게 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샤샤가 꽃병을 고쳐드리면 할아버지가 화내지 않으실 거예요. 샤샤가 떠나면 나도 따라갈 거야. 가버릴 거야. 심가에는 나 혼자만 남으면 돼. 어차피 너희 가족은 나를 다 싫어하잖아. 할아버지 서두르지 마세요. 꽃병은 금방 고칠게요. 전에 그녀가 그렸던 찻잔이 진짜로 변해버렸어. 이 꽃병도 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나쁜 것을 그릴 때만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샤샤는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왜 반응이 없는 걸까요? 다들 왜 거기 서 있니? 아빠가 나가라고 하셨는데 못 들었어? 잠깐만. 샤샤, 이 그림에 뭔가 빠진 게 있어. 마음의 뜻이 없다면 이 종이 위의 것은 결국 그저 속된 것에 불과해. 겉모습만 있을 뿐 생명이 없는. 아빠, 예전에 저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셋째 도련님은 그림에 정말 해박하시네요. 이게 그림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버지가 깨뜨리신 건 꽃병인데 설령 내가 똑같이 그려낸다고 해도 그림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지 않니? 이 꽃병에 얽힌 이야기를 샤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그래야 비로소 영혼이 깃들 테니 어쩌면 샤샤가 그 꽃병을 고쳐낼지도 몰라. 샤샤, 이리 와. 할아버지, 저한테 이 꽃병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전장에서 내 오랜 전우가 나를 구하려다 죽었지. 그래서 이 꽃병 하나만 남겼지. 이 꽃병을 줄곧 간직해왔어. 그를 기리기 위해서였지. 그의 전우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들, 손자 하나같이 이토록 무능하다면 차라리 그 당시 나도 같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나았을 텐데. 할아버지, 당신은 아빠의 아빠시잖아요. 샤샤가 할아버지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늙어서 정신도 흐려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내 속은 아주 뻔히 알고 있어. 너희들은 그냥 내 재산을 노리는 거잖아. 할아버지, 샤샤가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샤샤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할아버지, 샤샤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할아버지 보세요. 이거 똑같네요. 이건 정말 신기하네. 어때? 샤샤가 할머니께 말해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니? 이건 얘 전우가 나한테 준 거랑 완전히 똑같네. 정말 고쳐놓으셨구나.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샤샤가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앞으로 할아버지는 샤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이 꼬마 아가씨 참...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샤샤가 할아버지를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 대수라고. 우리에겐 아픔도 재앙도 없잖아요. 자손이 대를 이을 만큼 많고 이러면 다 괜찮은 거잖아요. 자꾸 죽을 거라고만 하지 마세요. 아빠 샤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곁에 있잖아요. 착한 손녀야. 앞으로 여기 계속 계세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 다 들려줄게. 아빠,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그림만 그리면 꽃병이 그려지다니. 그럼 앞으로 내가 꽃병을 또 깨뜨려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겠네. 입 다물어. 꽃병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잔뜩 그릴 수 있어. 알고 보니 꽃병을 깨뜨린 게 정말 너였구나. 어린 나이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고 게다가 남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내 부모님 중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우리 심가는 예로부터 서화명가였어. 가문의 기풍이 이 지경까지 추락한 건 그건 내 책임이야. 아빠 화 좀 풀어요. 저희 잘못을 알고 있어요. 유비서, 가주님, 이 두 불효자들의 명의로 된 모든 카드를 모두 동결해라. 아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너희들 우리 심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었어? 타산을 원한다면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너희 셋 내일 오후에 내 서재로 오거라. 심 가문이 이 두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예전의 명화를 밀수했던 일 같은 게 또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이 가주 자리는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와, 아빠가 평범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림 실력이 여전히 이렇게 훌륭하다니. 샤샤가 좋아한다면 아빠가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좋아요. 샤샤는 아빠를 제일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세어볼게요, 아빠. 총 몇 점이나 그렸어요? 하나, 둘, 셋. 이거 말이에요. 평소에는 윤니안이 정리해주곤 했어요. 나도 몇 점인지 잘 모르겠어. 아빠가 꽤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운녀 언니, 그거면 운녀 언니가 내 엄마가 되어주시면 어떨까?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은 어른 같네. 헛소리 하지 마. 운니아는 이미 수년 동안 내 조수로 일해왔어. 하지만 내가 나한테 그녀랑 결혼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은 불가능해. 왜요? 아빠는 어릴 때 물에 빠져 한 소녀에게 구조받았지만 그 이후로 그녀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동심매만 남기고 갔어요. 그녀를 찾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전에 류청아와 결혼했던 것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어요. 기억이 났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셋째 도련님, 가주님께서 서재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마 가문의 후계자 문제를 상의하시려는 것 같아요. 샤샤, 여기서 잘 놀고 얌전히 있어라. 윈녀 샤샤 좀 잘 돌봐줘. 샤샤 언니가 데리고 놀러 갈게. 윈녀 언니, 왜 항상 베일을 쓰고 계세요? 언니한테 작은 비밀이 있어. 놀랐니? 미안해. 너는 운녀 언니가 아니야. 샤샤는 널 알아.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샤샤의 엄마시네요. 아빠 왜요? 다들 샤샤의 엄마가 여우 요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는 듣지 마. 샤샤의 엄마는 정말 미인이라고. 다만 샤샤의 엄마는 아주 먼 곳에 계시고 아빠가 충분한 시련을 겪어야만 그녀를 데려올 수 있단다. 아, 엄마를 정말 보고 싶어요. 아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엄마를 그려도 될까? 샤샤의 엄마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녀의 아몬드 모양 눈은 무척 온화하고 눈썹은 먹처럼 검고 짙으며 머릿결은 칠은같이 검고 윤기가 흐르고 턱은 뾰족하고 우리 샤샤와도 닮은 점이 몇 가지 있네요. 자, 아빠. 샤샤의 그림 실력이 또 한 단계 늘었구나. 벌써 80%는 닮았네. 그렇구나. 아빠 말씀대로야. 자, 우리 연꽃 연못으로 가자. 아빠가 샤샤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줄게. 그때 가서 그림도 더 많이 그릴 거야. 알겠지? 좋아, 가자. 너는 아빠가 말하던 엄마랑 꼭 똑같구나. 샤샤 헛소리 하지 마. 이건 삼도련님이 한 농담일 뿐이야. 절대로 주님 부부 앞에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엄마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인이야.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난 어릴 때부터 이런 병이 있어서 스스로는 익숙해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마련이야. 하지만 어린 도련님, 너무 지나치진 마세요. 전 심가에서 예의 바르게 지내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잖아. 사과? 난 너희한테 사과할 생각 없어. 아빠 저 애가 저를 밀었어요. 빨리 일어나.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여우 요정이라고 했어. 남을 욕하면 악업이 돌아온다고. 어제도 너희 둘이서 소룡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었잖아.
아빠가 내 은행 카드를 동결해버렸어. 셋째는 손도 못 대는데 너희 둘은 더더욱 못 당하겠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샤샤를 대신해 어린 도련님께 사과할게요. 분명 잘못한 건 엄마 쪽인데 도대체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죠? 아이고, 엄마까지 끌어들이다니. 너 정말 여우 같은 년이구나. 하인 주제의 높은 곳에 매달리려 하다니. 게다가 쉔저우 같은 무능한 놈을 말이야. 못생긴 녀석. 남을 욕하면 안 돼. 아빠한테 말할 거야. 내 아빠한테도 말할 거야. 그 병약한 놈이 나한테 뭘 어쩔 수 있겠어. 내가야말로 심감 아다들이야. 그래? 방금 운녀이라고 했지? 다시 한번 말해봐. 평소 몸이 약한 거 아니었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거야? 방금 운녀에 대해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그들이 먼저 샤오롱에게 손을 댔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빠가 거짓말해요.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먼저 엄마를 못생긴 여우 요정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 도련님 다 제 잘못이에요. 당장 사직서를 내고 여기서 떠날게요. 윈녀. 윈녀.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신덕부에게 내게 사과하게 할게. 도련님, 제 얼굴이 못생겼지만 이미 익숙해졌어요. 확실히 더 이상 심 가문에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장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를 찾아서 반드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이미 많은 신세를 졌는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때 창고에서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은 가장 먼저 샤샤를 데리고 저를 구하러 데려가 주셨잖아요. 지난 몇 년간 제 이 몸은 의사들은 서리사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었죠. 하지만 바로 당신이 줄곧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는데 제게 당신께 보답할 기회를 하나만이라도 주실 수는 없나요? 도련님, 당신은 신과 가주가 되실 분이시잖아요. 만약 저와 무슨 소문이 나서 당신을 공경에 빠뜨린다면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절대 못생긴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정말 미인이야. 샤샤, 엄마 얼굴 좀 고쳐줄 수 있어? 샤샤, 날 위로하지 마. 이 얼굴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도 낫지 않았는데 너 같은 어린아이가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니? 샤샤한테 방법이 있어. 아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샤샤는 대게를 먹고 싶어. 정말 정말 많은 대게를 먹고 싶어. 거울아 거울아, 이 3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니? 그건 당연히 꽃의 요정 언니인 당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만약 제가 3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왜 신이 장군은 절대로 저를 찾아오지 않고 매번 호수 요정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 짜증나는 녀석. 아, 이거 남녀간의 일인데 나 같은 거울이 뭘 알겠어? 꽃의 요정 언니. 샤샤, 오늘 왜 시간이 있니? 꿀 언니가 생각나서 찾아왔어. 샤샤, 꽃 언니가 대게를 먹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가져왔어. 대게라니, 세상에, 나의 사랑스러운 샤샤.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흔한 것이지만 성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거야. 만약 신이 장군 댁에 조금 보내드린다면 장군님께서 분명 말하겠지, 오늘 나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다니. 또 무슨 기상천외한 요구라도 하려는 건가? 먼저 내 요구를 말해봐. 만약 너무 충족하기 힘든 요구라면 이 대학에는 감히 받을 수 없겠어. 언니, 저 화왕로를 좀 갖고 싶어요. 듣기로는 화왕로가 피부를 하얗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화학루 말이야. 여기선 원하는 만큼 다 구할 수 있어. 다만 내 나이로는 아직 화학루를 쓸 때가 아니야. 아이고, 난 이걸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고마워요, 꽃의 요정 언니. 윈녀. 정말 가시는 건가요? 오늘 이미 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늘 바로 떠날 거예요. 설령 내가라도 내가 남으라고 하면 안 될까? 엄마. 샤샤, 너도 운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니? 아니야, 아니야. 샤샤는 태어나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빠가 엄마는 아주 먼 곳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샤샤가 드디어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곧 떠나시려는데 샤샤, 아빠가 정말 잘 따라주셨네요. 삼도련님, 제발 더 이상 저를 놀리지 마세요. 샤샤 엄마, 샤샤한테 신의 물 한 병이 있는데 바르고 나면 상처가 금방 사라질 거예요. 운녀 샤샤 말 좀 들어요. 이 꼬마 아가씨는 정말 영리하거든요. 자, 됐어. 이건 무슨 약수예요? 이건 샤샤가 꽃요정 언니한테서 받아온 예쁜 신선수야. 이 예쁜 요정물을 바르면 모든 상처가 다 나을 거야. 엄마, 어서 보세요. 지금 엄마는 천지간 최고의 미인이에요. 샤샤 도련님, 제발 저를 놀리지 마세요. 제 모습이 어떤지 저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나도 알아요. 이건 꿈도 아닌데 어떻게 한순간에 나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 얼굴. 윈녀, 내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 맞아, 어떻게 한 거야?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도 소용이 없었는데. 샤샤가 엄마한테 예쁜 신의 물을 발라줬거든요. 이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분이세요. 샤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가지 마세요. 여기 남아서 샤샤의 머리를 매일 따서 주실래요? 알았어, 안 갈게. 여기 남아서 샤샤에게 보답할게. 이거 못생긴 녀석 아니야? 너야말로 못생긴 녀석이야. 잘 봐. 우리 엄마는 바로 천지간의 제일 예쁜 미인이야. 어때? 우리 엄마 예쁘지? 뭐가 그리 기쁜 거야? 너희들 셋째를 따라다니면서 그게 복일지 화일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야. 가자, 아들아. 샤샤. 또 무슨 나쁜 속셈이 있는 거야? 난 널 전혀 안 무서워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 그냥 물어보고 싶을 뿐이야. 어떻게 못생긴 사람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나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데스타처럼 말이야. 누굴 못생긴 녀석이라고 하는 거야? 어린 나이에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예뻐지고 싶다고? 절대 안 돼! 기억해둘게. 아빠가 유산을 상속받고 신과 가주가 되면 그때 누가 코를 훌쩍일지 두고 보자. 가산을 상속받는 건 중대한 일인데 이런 중대한 일에서 나는 누구 편도 들지 않을 거야. 내일 오후 응접실에서 너희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내가 직접 발표할 거야. 누가 나를 가장 만족시키는지 그 사람이 바로 심가 가주가 될 거야. 내가 미리 알고만 있다면 아빠의 평가에서 셋째 형에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 무능한 녀석. 심 가문을 물려받으려면 먼저 나를 통과해야 한다. 이 세 개의 봉투에는 각각 심 가문의 세 곳의 재산이 들어있다. 너희 셋은 각자 한 곳씩 골라라. 3개월 뒤 내 생일 잔치에서 내가 직접 세 분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겠다. 아빠, 이 세 곳은 어디예요? 세 곳 중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다. 너희가 직접 골라라. 누가 가장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심과 가주의 자리는 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난 이미 다 살펴봤어. 한 곳은 부동산, 한 곳은 산, 한 곳은 황무지. 둘째 아들은 전처 곁에 있으니 그 아이는 이제 홀로 남은 신세야. 가장 형편없는 황무지만 셋째에게 넘겨주면 가주 자리는 내 것이 될 거야. 샤샤 네온이 꽤 좋은데 아빠를 위해 좋은 곳을 골라줄래? 하지만 샤샤가 좋은 곳을 못 고르면 어떻게 하지? 그럼 아빠가 샤샤와 함께 그 황무지를 보물로 만들어 볼게. 가봐.
난 이걸로 할게. 그건 샤샤가 먼저 눈여겨본 거잖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 심가 가주 자리는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하는 집 놀이가 아니야. 성북부동산. 성북부동산. 아빠, 이 성북부동산, 그건 바로 우리 심가문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갤러리를 짓고 있는 그 지역 맞죠? 운이 참 좋네. 그 부지는 이미 한동안 개발이 진행 중이야. 아마 곧 성공할 것 같아. 죄송해요, 아빠. 다 샤샤 탓이에요. 샤샤가 아빠를 위해 최고의 곳을 골라드리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샤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 2개나 더 있으니까 아빠를 위해 하나 더 골라드릴게요. 뻔뻔하게 굴지 마. 어린애를 괴롭히는 게 무슨 실력이야. 이런 일에 선우순위가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도 모르는 일인데 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혔다는 거야, 꼬마야. 어린애를 괴롭히는 게 뭐 대수냐. 내가 평소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잖아. 가주 자리를 물려받는 건 중대한 일이야. 당연히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지. 내 보기엔 내가 편애하는 것 같아. 성동산지. 둘째 형, 정말 큰 행운을 잡았구나. 이 산지에는 많은 문인들이 모두 이곳에 은거해 있었지. 왕루한 대가의 원고는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어. 가치가 수억이나 된단다. 운이 좋다면 어쩌면 심가문의 선조들이 남긴 보물을 발견할지도 몰라. 대우가 말한 대로 그 숲은 한때 심가 선조들이 은거하던 곳이었죠. 어느 정도는 유서 깊고 문화적인 곳이라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나름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빠. 큰형님의 부동산 사업만큼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셋째 동생보다는 낫다면 손해볼 건 없지. 아저 이 마지막 봉투는 뜯어봐. 어쩌면 내 두 형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 샤샤는 아빠보다 운이 좋으니 아빠 대신 뜯어줘. 성남의 황무지야. 성남 황무지라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곳을 아저에게 주셨어요? 할머니, 성남 황무지가 대체 어디예요? 성남 황무지 말이야. 그냥 버려진 땅 한 구석이지. 그곳은 잡초만 무성한 곳인데 위치도 엄청 외진 곳이잖아요. 아저씨가 그 황무지를 선택했으니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게 지내야겠지. 할머니, 정말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좋든 나쁘든 다 셋째 동생이 직접 선택한 거잖아요. 아니야, 샤샤는 원래 다른 두 봉투를 골랐는데 다 너희들이 샤샤 손에서 빼앗아 온 거잖아요. 그럼 셋째 동생 탓밖에 없지. 굳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실력이 있다면 직접 뺏어오라고 해봐. 할아버지, 샤샤 심가 가주의 상속은 중대한 일인데 어린애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착하게 말 잘 들어. 3개월 뒤 내 생일 잔치에서 너희들의 성과를 하나하나 확인할 거야. 결국 누가 나를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심가 가주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셋째 동생아, 그 황무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고 들었어. 여러 개발업자들도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하니 몸 조심해라. 이것도 아버지께서 겪으셔야 할 시련이겠지요. 어쨌든 샤샤는 반드시 아버지를 도울 거예요. 보아하니 이 땅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나 보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샤샤가 아빠를 위해 좋은 곳을 골라드리지 못했네요. 괜찮아요. 이건 샤샤의 잘못이 아니에요. 샤샤가 있는 한 아무리 형편없는 시작이라도 아빠도 운명을 뒤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큰 포부를 품고 있지 마세요. 바람이 이렇게 세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너도 그래. 감기 걸리지 마. 아빠는 엄마한테 정말 잘해주시네. 셋째 도련님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으시니 무엇을 하든 성공하실 거예요. 이 밭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아빠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아가씨, 어서 나와요.
아, 망했어. 다 망쳤어. 오늘 막 뿌린 씨앗을 내가 다 짓밟아 버렸잖아. 하지만 이 밭은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가 뭘 알겠어? 아, 여기는 예전엔 물이 풍부한 수양이었단 말이야. 물과 토지가 풍요로웠다고. 대가뭄이 지나고 나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 잡초 말고는 그 어떤 곡물도 자라지 않아요. 겨우 선인에게서 좋은 씨앗을 좀 사서 오늘 막 심었는데 내가 다 밟아버렸잖아. 내 보기엔 이 땅은 이미 식물을 키울 수 없는 것 같아. 너희 부자들은 농사 따위를 뭘 알겠어. 어쨌든 오늘 너희가 우리 밭의 작물을 짓밟아 망가뜨렸으니 배상해야 해. 그래, 배상해야 해. 해상해야 해. 너희 말로는 이 씨앗을 신이 줬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그 신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샤샤, 함부로 말하지 마. 아니, 샤샤 말이 맞아. 너희네 이 황무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곡식이 자라지 않았어. 지금도 신선이 너희에게 곡식을 팔아준다면 그건 나쁜 신선이 아니겠어? 감히 선인을 의심하다니. 내가 심가 출신이든 왕가 출신이든 상관없어. 우리 마을의 발전을 방해하려 한다면 그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할 거야. 그럼 너희들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 선인을 데리고 나와서 한번 보여주라. 도대체 어디에 고수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예전에 아빠를 따라다니며 하늘의 온갖 신선들도 꽤 많이 봤지만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샤샤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누가 뒤에서 이 선인을 비방하고 있는 거냐? 사형님, 아이고 신이시여, 이 꼬마 소녀 때문이에요. 참으로 무리한 주장을 하네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팔아주신 씨앗이 그건 정말 악의가 가득한 거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저에게 그 세 사람을 혼내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누가 감히 괴롭힐 수 있겠어요. 샤샤. 사형님, 어떻게 당신이 파신 씨앗이? 샤샤, 이 선인님을 아세요? 이 꼬마 아가씨는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거야. 어서 와봐. 아, 샤샤, 이제 다시는 선인인 척하지 않을게. 절대 스승님께 말하지 마. 선인이 어떻게 그들에게 무릎을 꿇은 거야? 봤지? 하루 종일 닭다리만 뜯어먹는 신선이 어디 있겠어. 이건 서왕모께서 스승님께 주신 씨앗이에요. 스승님께서 제가 너무 많이 먹는다고 싫어하셔서 나에게 씨앗을 인간 세상에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는 걸 지켜보라고 하셨어. 그래서 씨앗을 몰래 마을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거야. 그건 사형님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구나. 좋아, 샤샤샤샤, 넌 정말 최고야. 나도 그냥 용돈 좀 벌고 싶었을 뿐이야. 좋은 술과 고기를 좀 사려고. 내가 떠난 뒤로는 큰 개는 말할 것도 없고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예전에 나를 도와준 걸 생각해서 이번만은 봐주지. 하지만 이건 서왕모님한테 받은 씨앗이야. 어쩌면 뭔가 자라날지도 몰라. 이곳은 수년 동안 가뭄에 시달렸고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었어. 풀 말고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샤샤, 자칭 내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널 만나고 싶어 한다. 스승님,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원래 몇 년 동안 비 한 번 내리지 않았는데 오늘 선인이 오자마자 금세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이 어린 소년 마을의 구세주예요. 그녀를 남겨주세요.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어요. 숙주가 선행을 한 것이 감지되었으며 공덕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공덕이 계속 늘어나다니 수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군요. 속세든 선계든 상관없이 공덕이 무량하구나. 샤샤,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 또한 이 땅에 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니 스승은 더 이상 너를 막지 않겠다. 마음 편히 이곳에 머물며 아버지를 잘 도와주렴. 정말이에요? 스승님께서 제가 아빠와 함께 있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샤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사형에게 말해. 어려움이 생기면 사형님이 반드시 도와줄게. 알겠어요. 샤샤가 돌아가면 샤샤가 사형님께 대계를 대접할게요. 그럼 스승님은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배웅해드릴게요. 스승님 안녕히 가세요. 사형님 안녕히 가세요.
어린 소녀. 내가 온 뒤로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이 마을이 금세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보아하니 너는 정말 작은 복의 별이구나. 이제 비도 내리고 신선이 주신 씨앗도 생겼으니 우리 마을은 이제 수확 걱정이 없겠네요. 신선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덕분이에요. 제 생각엔 우리 마을 이름을 신선촌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너무 짧아요. 비 한 번 내렸다고 해도 농작물이 자라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토지씨님, 계십니까? 알고 보니 심화선의 딸이었군요. 얼마 전 드디어 비가 내려서 덕분에 이 황폐했던 땅이 다시 살아났어요. 토지씨님, 샤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음껏 시켜도 좋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샤샤는 이 100리 반경의 벼가 빠르고 잘 자라게 하고 싶어요. 토지공 할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심화선은 성격이 늘 거만해서 그가 그린 그림은 구하기조차 힘들어요. 아버지가 멋진 그림을 그리시면 꼭 당신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샤샤. 샤샤,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샤샤는 지금 아빠를 위해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꼭 묘자가 빠르고 잘 자라게 해야 해. 샤샤 참 착하구나. 자, 자러 가자. 그때는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아빠는 구조원이셨어. 매일 아빠와 함께 관광지에서 일했고 가끔은 위험에 처한 관광객들을 구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오직 자신의 생사만 생각했죠. 오직 그 사람만은 달랐어요. 깨어났어. 내 그림 도구는 어디 갔지?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아직도 그림 도구를 생각할 수 있나? 내 그림이 거의 다 그려졌는데 어떻게 물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림 한 점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건 혹시 수공예 과제라도 하는 거야? 여기 동심결이 2개 있는데 하나 줄게. 그러면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겠네? 그도 저 사람처럼 그림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내가 구해준 그 소년이 떠오르곤 해요. 셋째 도련님. 샤샤 잠들었어. 죄송해요, 삼도련님. 그땐 그냥 농담이었어요. 샤샤는 계속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 아이도 계속 저를 아빠라고 부르더니 그러다 보니 저도 익숙해졌어요. 앞으로 그 아이가 또 엄마라고 부르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전 그저 비서일 뿐인데 샤샤가 그렇게 부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날 구해준 건 너였잖아. 지금 아빠께서 3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저는 그중 가장 형편없는 황무지를 배정받았어요. 너도 주저없이 나를 따라왔잖아.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나를 그저 도련님으로만 여기는 건가요? 내가 줄곧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연인이 있다는 걸 알아. 아니요, 설령 그런 연인이 없더라도 저는 감히 선을 넘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비록 심가문의 하인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야. 너에게는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회가 있어. 일단 자러 갈게. 나에게 동심결을 준 그 소녀는 비록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긴 하지만 허망한 희망만을 기다리느라 현실에서 곁에 있는 사람을 포기해버렸으니 정말 옳은 일일까? 촌장님께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아이가 아직 자고 있는데. 벼가 자라났어요. 심씨,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마을이 예전에는 여말칼리 토양이었는데 지금은 주변 지역에 쌀 공급처가 되었으니 정말 큰 변화네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모두 샤샤 덕분이에요. 덕분에 벼가 점점 더 빨리 자라고 있네요. 이 꼬마 아가씨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론상으로는 벼가 그렇게 빨리 자랄 리가 없는데 제가 직접 가봤더니 그 벼가 확실히 빠르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게다가 밥을 지어 먹으니 향도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밥을 2그릇이나 연달아 먹더라고요. 샤샤가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기만 하면 많은 선행을 통해 모두를 도울 수 있어요. 다만 쌀을 파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해요. 신더프와 신동강 쪽에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여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샤샤한테 방법이 있어. 샤샤, 무슨 방법이 있니? 빨리 말해봐. 아빠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벼의 모습을 그려내면 분명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도 해야 해요. 방송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림도 그리는 거죠. 그러면 명성이 훨씬 더 빨리 퍼질 거야. 너희 둘은 호흡이 이렇게 잘 맞으니 진짜 가족인 거 아니야? 제발 나 좀 봐줘. 샤샤와 엄마는 정말 한 가족이에요. 엄마, 그렇죠? 심씨, 이렇게 훌륭한 딸과 며느리가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농업 지원 생방송을 해본 적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요. 혹시 생방송을 하신다면 꼭 도와드릴게요. 계정 이름도 이미 생각해뒀는데 오문화선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빠 그림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니까 그때 분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오문화선. 팔로워도 수백만 명이나 되는데 그분의 그림이 값어치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빠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 샤샤한테 한 점 선물해 주세요. 아빠가 벌써 이렇게 많이 선물해 주셨는데 아직도 부족해? 엄마도 원해. 엄마한테도 한 점 그려줘. 꼭 똑같이 그려야 해. 너희 둘 정말 날 사람 취급 안 하는구나. 비옥한 들판에 황금빛 벼이삭이 흔들리고 시적인 정취가 바람을 타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니 그 당시 샤샤가 이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한 거야. 이 그림은 우선 샤샤에게 줄게. 운여펀. 나중에 너한테도 그려줄게. 감사합니다. 셋째 도련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샤는 이미 토지공공께 약속드렸어요. 이 그림은 토지공공께 드리자. 서둘러 이제 어머님을 그려야 해. 이 꼬마야, 정말 아빠가 숨 돌릴 틈도 안 주네. 제가 직접 만든 과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니까 분명 맛있겠지. 이 정도나 컸으면서 아직도 남이 먹여주길 바라다니 부끄럽지 않아? 샤샤는 누군가 먹여줘야 한다니. 왜 그래? 나도 누군가 먹여줘야겠어. 너희들 정말 똑같구나. 샤샤, 이제 엄마한테 먹여줘야지. 엄마 입 벌려. 셋째 도련님, 계속 오문화선이라는 계정으로 방송하시네요. 왜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는 건 이곳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 황무지를 문화적 정취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얼굴을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중요하지 않아요. 심씨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선생님의 그림은 지금 인터넷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오는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거든요. 결국에는 샤샤 덕분이에요. 샤샤 덕분에 벼가 더 잘 자라고 쌀도 더 잘 팔리게 되었어요. 이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이기도 해요. 아빠, 저한테 그림 한 점 더 그려주세요. 나도요. 도련님의 그림 잘 간직할게요. 너희들 정말 한시도 쉴 틈을 안 주네. 막 왔는데 바로 천적과 마주치다니 참으로 인연이 얽힌 것 같네요. 우문화선님을 찾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전부터 소문은 들었어. 오문화선의 화풍을 모방하는 사람이 이 근처에서 스케치를 한다고. 인터넷에서 그림 한 점이 수백만까지 치솟는데 너희 이 허름한 동네가 그 오문화선 덕분에 뭐 도대체 뭐가 몇백만이나 팔리겠어?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데만 바빠서 몰랐는데 요즘 시장이 얼마나 폭리를 부리는지 어떤 수준인지. 아빠, 우리 대박 났어요. 왜 벌써 겁을 먹으셨어요?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림의 신을 찾아내서 한 번 더 화제를 일으키면
몇백만 따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천만 수억이라도 아이고 식은 죽 먹기야. 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네. 우리 길거리에서 그림이나 팔아볼까? 샤샤 헛소리하지 마. 이 돈만 아는 녀석아. 신들이 아빠 그림을 좋아하든 평범한 사람들이 아빠 그림을 좋아하든 다음번에는 나한테 좀 더 많이 그려줘. 응, 알겠어. 내가 말한 건 오문화선, 우문화센이야. 그 사람과는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번에 온 건 목적이 있어서야. 만약 화선을 못 본다면 오늘은 절대 안 갈 거야. 나 화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 본 적 있어. 데려다 줄게. 화선님을 본 적이 있다고. 화선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 저편에 있지만 바로 눈앞에 있네. 참 못난 녀석이네.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건 우리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쌀이야. 우리 아들은 하루에 밥을 몇 그릇이나 먹거든요. 이 녀석이 아마 배가 너무 고팠나 봐서 밥 한 그릇을 지어줬어. 이 반찬들과 곁들여 먹으면 딱 좋겠네요. 제발 딴짓하지 마. 무슨 일이야? 먹는 것만 알고 있네. 화선, 또 그림을 사러 온 사람이 있네요. 아, 이번에는 제안한 가격이 꽤 높네요. 화선. 누가 화선이에요? 진작 말했잖아. 하늘 저편에 있으면서도 바로 눈앞에 있다고. 그 사람이 화선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의 그림을 많이 봐왔는데 만약 그런 재능이 있었다면 진작 화선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을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분명히 그림을 아주 잘 그리잖아. 그건 아빠가 나한테 준 거야. 이 라이브 방송 봤는데 이건 그림의 신이 그린 그림이야.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림의 신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내 말이 틀린 건 아니네. 하늘 저편. 바로 눈앞에. 다시 말하지만 이 그림은 아빠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화선의 그림이야. 이번 생방송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그림신의 그림을 들고 있으면서 혼자 간직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 화선이란 분은 바로 아, 됐어요. 촌장님. 사람들의 선입견이란 건 마치 거대한 산과도 같아서 그는 믿지 않을 거예요. 이 그림을 손에 넣고 좀 더 홍보를 하면 성북 갤러리 돈을 못 벌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 원해? 그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알았어. 그림의 신은 바로 이 마을에 계시네. 그림의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이 화선님, 정말 후한 분이시네요. 원래 그림 한 점만 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제 그림은 이게. 그림의 신을 찾고 계시지 않나요?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랍니다. 아저씨. 내가 말했잖아. 내 아빠가 편애한다고. 굳이 너희를 이런 데로 데려오다니.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좀 봐. 너희들 다들 이렇게 검게 그을렸네. 다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샤샤가 보고 싶어요. 샤샤가 없으니 이제 할머니 허리 주물러 줄 사람이 없네요. 집에 돌아가면 샤샤가 매일 할머니 허리를 주물러 주곤 했지. 참 착하구나. 아빠 생일 때 이 그림들을 가지고 심가 가주가 될 거야.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잘 들어, 내가 심가 가주가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여전히 심 가문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가 가주 자리를 그림 몇 점으로 바꿀 수 있다니. 이 가주 자리는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래도 너 같은 쌀 장수보다는 낫지. 너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허름한 곳에 살면서 아무리 쌀을 많이 팔아도 내 새끼손가락 도 못 미치겠어. 뭐라고? 우리 집이 허름한 곳이라니. 너희 마을 사람들 하나같이 게으르고 먹기만 좋아하네. 평생 이런 허름한 곳에서밖에 살 수 없겠네. 겨와 채소만 먹으며. 겨와 채소만 먹으며. 내 아들은 꽤 잘 먹고 있던데.
그만 먹어. 한 입만 더 먹게 해줘. 가, 어서 가, 어서 가. 셋째야 말해두는데 심가 가주의 자리는 조만간 내 것이 될 거야. 이미 그 애한테 말했어. 우리 아빠가 바로 화선이라고 했는데 걔는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더라고. 그러고 보니 곧 내 아빠 생일 잔치가 있잖아. 내가 이번에 너희들을 데리러 일부러 온 거야. 이곳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별 문제도 아니야. 내 아빠가 이번에도 너를 괴롭히면 난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좋아, 좋아. 집에 가자. 잠깐만, 화선아. 방금 어떤 분이 내 그림을 사겠다고 엄청난 돈을 냈어. 뭐라고요? 둘째 도련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둘째 삼촌이 거지가 되셨네요. 가가 저쪽에서 놀아. 이리 와, 샤오롱. 이거 들고 가자. 뭐라고도 그러시나요? 저기 성동 산꼭대기에 골동품이 있어요. 난 벌써 석 달이나 지났는데 거처조차 못 찾았는데 다행히 시작 자금의 거액의 대출까지 더해 인터넷에 있던 그 뭐랄까 오문화선이라는 화가의 그림을 전부 사들였어. 말할 것도 없이 이 화선의 그림은 우리 심가 조상들과 닮은 점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만약 가짜를 진짜로 속여서 해외에 팔 수만 있다면 그럼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잖아. 둘째 형 방금 미얀마 북부에서 도망쳐 온 거지. 셋째 형, 말해줄게. 내 막내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지만 하지만 이 심가 가주 자리는 조만간 내 것이 될 거야. 둘째, 그 말은 좀 이르지 않나? 너희도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알면 너희들 깜짝 놀라 죽을 거야. 아이고, 깜짝 놀랐어. 형, 나 너무 무서워. 너의 그 무능한 큰형, 굳이 갤러리를 허물고 무슨 부동산을 짓겠다고. 우리 심가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게 둘 수 있겠어. 난 말이야, 이미 그 땅을 사뒀어. 원래는 성남에 있는 그 황무지가 안 되면 이 땅을 내게 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이번에는 다행히 샤샤가 나랑 같이 있었지. 샤샤가 아니었다면 나도 뭘 해야 할지 전혀 몰랐을 거야. 성북에 있는 그 갤러리는 애초에 수익을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었어. 그곳은 우리 심씨 가문의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어. 지금은 심 가문의 그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재들이 해외로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반드시 전부 성북의 전시관에 전시할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가문을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적 보물들이 더 이상 해외에 흩어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심 가문의 70세 생신인데 심 가문의 후계자를 뽑는다고 들었네요. 제 생각엔 큰 아드님과 둘째 아드님만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도련님은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문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다들 앉으세요. 자세요. 여러분, 제 생일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회에서 노신전은 차기 심가 가주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심가 큰아들의 장남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며 복은 동해처럼 넓고 수명은 남산처럼 길기를 빕니다. 아들이 최근에 발견한 건데 오문화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심가 선조들의 화풍을 모방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 그림 한 점이 100만 값어치를 한다. 아들이 그중 4점을 구해왔어요. 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려고요. 과연 그림이 훌륭하네요. 이 오문화선이라는 분을 찾아가기 위해 남쪽 성곽의 황무지까지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선이라 불리는 분은 여전히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아들아, 어쩔 수 없이 거금을 들여 그중 몇 점을 사서 아버지께 공양드렸지.
이 그림들은 선이 유려하고 기운이 깊고 웅장하네. 확실히 우리 심가 조상들의 기품이 담겨 있구나. 정성이 참 대단하구나. 이 그림들은 한 푼도 들지 않았는데 제가 가주가 되면 그림을 팔아서 어쩌면 꽤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형, 고작 내 점의 그림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 아니에요? 저기 봐, 저건 영주님의 둘째 아들이야. 오늘 가주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군. 동강은 아버지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며 오늘 제가 드리는 생일 선물은 그 녀석의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단 말이야. 큰형님, 왜 웃으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그 숲에서 무슨 보물을 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매일 쭈그리고 앉아있다 보니 햇볕에 숯처럼 검게 타버렸잖아. 결국 보물은 하나도 못 파냈잖아. 가주 자리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려줘야 해. 가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을 불려나가는 방법을. 혹시 그 산을 팔아버린 건 아니겠지? 뭐라고요? 신 가문의 재산을 팔아버렸군요. 아빠 그 산을 300만 원에 팔았지만 걱정 마세요. 곧 3억. 심지어 30억까지 들어올 테니 하찮은 산 하나 되찾는 건 그건 손만 휘저으면 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야? 아빠 저는 산을 판 돈과 제가 그동안 모은 저축으로 우문화선의 모든 그림을 다 사들였어요. 지금 해외에 이미 구매자와 연락이 닿았어. 구매자가 그림을 받는 즉시 내 30억이 즉시 입금될 거야. 내가 그림을 해외로 팔아넘겼고 유칭야와 결탁해 명화를 밀수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군요. 이거 셋째 도련님이 아니신가요? 병약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활기차지? 이 삼도련님 꽤 잘생겼네요. 저기 옆에 있는 그 어린 아가씨 얼마나 귀여운지 보세요. 귀엽네. 귀엽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 생각엔 이 가문의 당주 자리는 역시 남자아이가 유리하죠. 해외에 팔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저 인플루언서의 그림일 뿐인데. 문화재도 아닌데. 구매자 정보는 다 제게 있어요. 몇 달 전. 유칭야의 구매자와 지금 당신의 구매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유청아 혼자서는 밀수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없어. 너는 그녀와 한통속이겠지. 그 어부가 낚시하는 그림을 전시관으로 보낼 때 너희가 먼저 훔쳐간 뒤 그리고 가짜 그림으로 속여 넘긴 것.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지. 동강 그가 말한 건 사실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아빠 그 녀석의 헛소리를 믿지 마세요. 이건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같은 구매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주가 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우리 심가는 서화 명가인데 이런 횡령 사건이 터지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니냐. 부끄럽고 부끄럽고. 셋째 형, 아직 가주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훗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맞아, 아빠께서 말씀하셨잖아. 가주 자리를 원한다면 생일 잔치에서 아빠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내 그 형편없는 돈을 전부 다 팔아도 도대체 얼마나 되겠어? 할아버지, 그 땅이 얼마에 팔릴지는 차치하고라도 당신 자녀들 중에서 아저주만 얌전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 황무지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냈잖아요. 벼밭뿐만 아니라 오문 화선이라는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빠는 누구의 축하 선물이 가장 훌륭한지에 따라 그 사람이 가주 자리를 물려받게 하겠다고 하셨지. 누가 어떤 수단을 써서 아버지를 만족시켰는지는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너 정말 못된 녀석이야.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기했으니 승복해야지. 만약 재산만 따진다면 내 손에 있는 이 카드는 형이 가진 그림 내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 그렇지? 두 형이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일단 제쳐두고 적어도 형님들은 확실히 무언가를 가져왔잖아요. 넌 어때? 뭘 가져왔어? 들으니 내가 마을에서 벼농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벌었니? 벼농사와 관광업으로 난 한 푼도 벌지 못했어.
다들 들었지? 한 푼도 못 벌었다고. 셋째 너희 몇 달 동안 대체 뭘 하고 다녔어? 자선가라도 된 거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셋째야, 이 어린 아가씨를 이용해서 아빠 마음을 사려는 건 아니겠지? 아빠가 덤으로 가산을 너한테 넘겨주게 하려는 거냐? 이 셋째 도련님은 역시 쓸모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단 말이야. 가주 자리는 오늘 둘째 도련님이 아니면 첫째 도련님이 될 거야. 아버님, 이쪽을 보세요. 샤샤와 도련님의 노력 덕분에 예전의 황무지가 지금처럼 푸르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성남이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잖아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기간은 고작 3개월뿐이라고. 그 땅을 울타리로 둘러싸서 팔아도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 벼농사 수익이든 관광 수입이든 셋째 도련님은 한 푼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 돈은 마을 주민들에게 남겨주며 주민들이 마을 경제를 발전시키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한 푼도 벌지 못했잖아. 이건 자선가인 척하는 거 아니에요? 셋째 형, 우리 심가는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할 뿐 자선 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둘째 형 말이 맞아요. 저는 확실히 그 이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마치 자선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히 꽤 큰 돈을 벌었지. 너희들보다 2배나 많이요. 그냥 허풍이나 떠는 거지. 셋째 형, 혹시 우문화선의 그림을 전부 사들인 건 아니겠지? 우리 셋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사고방식은 꽤 비슷하거든. 내가 팔아치운 그림이 어떻게 내게 있는 거야? 내 그림을 산 구매자가 문화재 밀수 혐의로 이미 체포됐어. 그래서 이 그림들은 원래 주인인 오문 화선에게 돌아간 거야. 그나저나 둘째 형, 내가 도시 동쪽에 가진 산지 나도 사들였으니 이제 내 소유야. 그래서 뭐 어쩔 건데? 허접한 산 하나일 뿐인데 그래서 뭐? 거기서 금이라도 캐낼 수라도 있나? 왜 안 되겠어? 스님, 샤샤가 말한 게 과연 사실이었군요. 이 산의 땅에서 정말 금잎이 돋아났어. 정말 금이네요. 아쉽네요. 예전에 눈치 없는 누군가가 여기서 고대 유물을 불법으로 파내서 이 훌륭한 땅을 망쳐버렸네요. 푸른 산에 충신의 유해를 모실 수 있어 영광이니. 비록 이곳이 황무지라 해도 그건 우리 심가문의 황무지일 뿐이니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 유해를 그곳에 묻는 것이 어찌 보면 행운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거기는 결코 황무지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단다. 말도 안 돼. 분명 거짓말하는 거야. 그가 오문 화선일 리가 없어.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어. 아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그림은 모두 영혼이 깃든 것이라고 하시면서 샤샤가 그 느낌을 잘 음미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샤샤가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를 찾아갈게. 내 그림 어째서? 이것들이 바로 아빠께 드리는 장수 선물이에요. 그리고 큰형님의 성북 갤러리도 제가 사드렸어요. 제 생각에 심가 갤러리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기백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 심건국의 아들이구나. 이 세 사람 중에서 오직 너만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렸구나. 우리 심가에게 있어 명성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할아버지, 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저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모든 것을 갖게 된 건 샤샤 덕분이에요. 샤샤가 그 당시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아저씨, 저도 이제 늙었네요. 앞으로 심가 일은 내게 많이 의지해야겠구나. 나는
이제 손주들과 놀며 여생을 보내야지. 그래 아저씨. 운여과의 일도 이제 제대로 생각해봐야 할 때야. 선생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니 우리 둘은 인연이 있구나. 이 본선이 이 정도 도움을 드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성공께서 드물게 하계에 내려오셨으니 우리 지역의 특산 음식을 맛보시죠. 좋아요, 좋아요. 기쁨이 찾아오고 축복이 깃들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다들 속세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거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청호 기슈와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게 요리 만찬 한 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요리는 양청식 찜대게입니다. 저기 있는 솥 요리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승되는 솥 요리입니다. 고마워요. 가을에 3가지 선물을 가져다 주다니. 선생님, 뚜껑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 옥패를 본 순간부터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났는데 다만 생각지도 못했던 건 제 샤샤가 이렇게나 컸을 줄은. 아니요. 드디어 널 찾았구나. 아저씨, 너는 7생을 겪으며 비로소 내 영혼을 되살려 주었구나. 정말 고생 많았구나. 너를 처음 만난 그 생에서 나는 내 아내였어. 지금 이 생에 이르기까지 난 여전히 내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좋아. 이제 아빠와 엄마의 인연은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떼어낼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세 식구는 영원히 헤어지면 안 돼요. 아저 5번 생에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나도 기꺼이 너와 함께 평범한 사람이 될게. 우리 셋이 함께만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좋아. 엄마, 샤샤는 이미 충분한 공덕을 쌓았어요. 스승님께서 어머니가 선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네요. 윈녀, 이제부터 너도 명실상부한 선인이야. 앞으로 우리 셋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저기서 누가 몰래 엿보고 있네. 샤샤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날 뚱뚱하다고 말하는 게 싫어. 이제야 알았어. 남을 못생겼다고 말하는 건 남들이 나를 뚱뚱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속상하단 말이야. 드디어 내 말을 잘 듣네. 그럼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못생겼다고 말할 엄두가 나겠어? 안 할게요. 좋아요. 샤샤 제발 좀 도와줘요. 더 이상 살이 찌고 싶지 않아요. 난 널 도와줄 수가 없어. 하지만 어쩌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을지도 몰라. 정말? 이 흙은 좀 더 깊게 파야 해. 그리고 그 자갈도 다 골라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싸지 트는데 방해가 될 거야. 너희들 좀 힘 좀 내라. 서둘러 더 깊게 파라. 몇 번이나 말했냐. 좀 더 깊게 파라고. 스승님, 더는 심을 수가 없어요. 겨우 이 정도 시간만 지났는데 벌써 못하겠다고? 잘 들어. 나중에 이 땅에서 자라나는 건 전부 금이라고. 금잎, 금가지, 그리고 그 금나무 줄기 말이야. 전부 너희들의 금이야. 물론이지. 만약 너희가 정말로 지쳐서 힘이 없다면 일하지 않아도 돼. 어쨌든 나한테 금은 그저 거칠애일 뿐이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돼요. 심는 게 가능하다면 나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일합시다. 힘 좀 내봐.
조명팀, 미술 소품팀, 배우 총괄팀, 배우 총괄팀, 배우 부감독 장신, 스태프 차량 운전기사 쉬리와 지도기관, 협찬기관, 위안어탕